그리고 이제 손상된 근육 스트레칭 금지. 유연성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은 다른 말로 저항 운동이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 다른 말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도 해요. 왜냐면은 우리 트레이닝의 원리에서 과부하의 원리 배웠죠? 과부하. 즉, 내 몸에 어떤 과부하를 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하를 주고도 그 과부하에 적응해 나가면서 내 몸의 체력 수준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즉, 나한테 자극 수준, 더 높은 자극 수준이 오면 나는 거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내 체력 수준이, 그 체력이라는 것은 유연성일 수도 있고 근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체력이 있겠죠. 그 수준이 높아진다. 이거 트레이닝의 원리에서 배우셨죠. 트레이닝의 이제 목적에서. 그래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도 하는 거죠. 과부하를 주는 트레이닝. 여러분, 근력 운동은 주 2회 정도 이제 하시면 좋고요. 5일도 하고, 6일도 하고, 뭐 하루 정도 쉬기도 하고, 또는 주 3회를 하고 격일로 쉬기도 해요. 주 2회 정도 보통 사람은. 그리고 근력 운동은 또 근지구력도 향상돼요. 저항성 운동, 즉 근력 운동의 기본 지침 볼게요. 역시 점진적으로 한다. 점진성의 원리. 그래서 건과 인대가 함께 발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근력 운동 전에는 유연성 운동, 준비 운동을 해준다. 신체의 중심부 근육을 발달시킨다. 중심부에서 이제 말단으로. 그래서 대근육에서 소근육, 그리고 다관절에서 단일관절 운동으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깨 운동을 하는데 덤벨을 가지고요. 지금 몸통이에요. 어깨를 내렸다가 이렇게 들 때 어깨 삼각근이 발달을 하죠. 이것을 전면 삼각근 운동, 프론트 레이즈라고 하는 운동이죠. 이런 것을 어깨 관절 하나를 썼다 그래서 단일 관절이라고 하고요. 똑같은 어깨 운동에서도 숄더 프레스라고,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팔을 내리고 다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팔을 이렇게 드는 덤벨이 여기 있어요. 덤벨이 있으면 이렇게 드는 숄더 프레스가 있거든요. 이것은 팔꿈치와 어깨를 다 두 개를 쓰죠. 이것을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것을 다관절 운동이라고 해요. 이제 그 순서를 아시겠죠? 그리고 운동과 휴식을 하셔야 돼요. 휴식. 세트와 세트 사이에 쉬어주는 거. 근력 운동 하실 때요. 보통 3에서 한 5세트 하잖아요. 그러면 세트와 세트 사이에 1분에서 한 길게는 3분까지 쉬어주죠. 그래야지 그 다음 세트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일정한 리듬을 유지한다. 운동에 리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컬을 할 때 팔이에요. 손, 여기 이제 덤벨이 있고, 자, 팔꿈치 관절을 접을 때 1초, 펼 때 한 2초. 하나, 접었다, 펴면 1, 2, 3. 1초, 여기서 한 2초. 1, 2, 3. 이런 식으로 한 3초. 3초에 하나의 그 랩. 그거는 repetition의 줄임말이죠. 반복 횟수. 반복을 한다는 거죠. 리듬. 그리고 올바른 호흡. 보통
근육을 수축할 때 내쉬죠. 내쉬고 그리고 바른 자세가 정말 중요하겠죠? 정말 중요해요. 바른 자세는 네, 그래서 우리가 퍼스널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혼자 근력 운동하면요, 안 돼요. 아무리 거울을 보고 한다고 해도 바른 자세를 갖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코치나 운동 파트너와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파트너가 봐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환경 및 보조자의 역할. 보조자가 필요한 이유는 또 고중량 운동할 때 정말 보조자가 2%의 힘만 실어줘도 고중량 운동이 가능하거든요. 이러면 운동 퍼포먼스가 확 늘겠죠. 여기서는 이제 부위별 근력 운동이에요. 네. 보시면 이제 뭐 엉덩이라든지 대퇴, 가슴, 등, 다리 이렇게 쭉 복근 그 동작들 그리고 그 운동의 예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방법은 우리가 분할 운동을 해요. 분할 운동.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위별로 하는 것을 고립 운동이라고 해요. 고립 운동. 부위별로는 뭐 5개 부위까지가 되죠. 그래서 하루는 뭐 팔, 어깨, 가슴, 등, 하체 이렇게 5개로 순서는 이제 좀 다르겠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5일을 연달아서 하지 않으니까 보통 이제 만약에 3일을 한다. 3일을 한다 그러면 하루는 가슴, 그 다음에 상완 3두 같은 팔, 그 두 번째 날은 등, 그리고 팔 중에서도 뭐 2두, 세 번째 날은 어깨와 하체.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주 2회만 한다. 이건 3일 예시. 주 2회만 한다. 그러면 하루는 상체, 하루는 하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2분할. 이런 예는 뭐라 그럴까요? 그럼 3분할 운동이라고 하죠. 또는 팔, 가슴, 하체, 등, 어떤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5개 부위를 하면 5분할. 이런 분할 운동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분할을 상체 하체로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미는 운동, 당기는 운동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미는 운동, 당기는 운동. 미는 운동은 이제 우리가 프레스 계통의 운동, 당기는 운동은 풀 계통의 운동. 프레스에는 벤치 프레스라든지 그리고 벤치 프레스, 당기는 운동은 풀 다운이라든지 이런 거 등 운동에서 많이 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연성 운동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 유연성 운동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유연성 운동에는 그 다이내믹 한 게 있고요. 다이내믹한 건 동적이죠. 동적 다이내믹 스트레칭이 있고요. 다음에 스태틱 스트레칭이 있다 그랬죠. 스태틱은 주로 이제 요가 같은 거. 뭐 10초 이상 버티는 거. 동적 운동은 체조 같은 거예요.
체조. 그래서 관절을 막 움직여요. 운동 전에는 뭐가 좋다고 했죠? 운동 전에 워밍 동작으로는 이 동적 스트레칭이 좋아요. 동적 스트레칭. 이거는 워밍업으로 좋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유연성을 증가시켜 놓고 몸의 체온을 살짝 높이고 하여튼 이 웜업을 하는 거예요. 웜업. 혈류량도 증가시켜서 혹시나 여러분의 심장으로 가는 뭐 관상동맥 같은 것들이 뭐 노폐물이나 혈전에 의해서 좁아져 있다면 운동으로 급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예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동 후에 쿨다운에는 이 정적 스트레칭을 해줄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근력 운동을 하면요, 살짝 근육이 수축돼 버려요. 그래서 그 수축된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켜주는 정적 스트레칭이 준비 운동 말고 마무리 이 쿨다운으로 추천되고요. 두 번째가 폼 롤러라고 들어보셨죠? 폼 롤러나 마사지 볼이라는 게 있어요. 마사지 볼 등을 이용한 릴리즈 운동이 있어요. 이 릴리즈는 스트레칭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좀 다른 개념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개념이에요. 스트레칭은 짧아진 근육의 길이를 늘려주는 거고요. 릴리즈는 뻣뻣해진 또는 긴장한 또는 톤이 높아진 톤업된 근육을 릴리즈, 이완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풀어주는 거예요. 다르죠? 얘는 길이를 늘리는 거예요. 길이. 얘는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운동 후에는 릴리즈가 중요해요. 그리고 릴리즈에는 마사지 볼이나 폼 롤러를 그런 어떤 릴리즈 도구를 이용하면 좋죠. 또는 마사지 같은 거. 예, 마사지를 받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아주 우수한 그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훈련이나 시합 후에 마사지를 아주 즐겨 받는다고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운동에는 3가지가 있다 그랬죠. 3대 운동. 어떤 거였죠? 첫 번째,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은 다른 말로 저항 운동 또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심폐지구력 운동, 유산소 운동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3대 운동하면 세 번째가 유연성. 만약에 4대 운동이다 그러면 마지막은 균형 운동이라고 그랬죠. 균형 운동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유연성 운동은 앞서 설명드렸고, 그리고 근력 운동도 앞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유산소성 운동, 다른 말로 심폐지구력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소성 운동의 목적은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근기능도 향상시키죠. 근지구력도. 그리고 에너지 대사, 그 신진대사를 증가시킨다. 에너지 대사라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우리 세포에 에너지 발전소가 있죠. 미토콘드리아라는 미토콘드리아. 우리 몸에 발전소 같은 거예요.
발전소 또는 뭐 자동차의 엔진 같은 엔진이 튼튼하면 네, 좋은 자동차잖아요.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에너지 대사가 증가한다. 유산소성 운동의 기본 지침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수분을 반드시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 또 적절한 의복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땀이 잘 배출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신발이 불편하면 유산소성 운동을 하는 중에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산소성 운동 전에도 준비 운동과 그리고 후에는 정리 운동을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운동 3대 운동 요법 배웠죠? 운동 빈도의 원리, 강도의 원리, 운동 시간 이런 것들을 지켜주세요. 운동 강도 우리 운동 강도 구하는 공식 여러분 기억나시죠? 220 빼기 자기 나이 해서 운동의 부하를 결정을 하는데 보시면 운동 강도 빼기 안정시 심박수 곱하기 운동 강도는 60에서 80%라 그랬죠. 원래 이제 50%서부터 이제 90%까지 그래서 이 50%를 존 약한 운동, 가벼운 운동 존 1이라고 하고요. 60%, 70%, 80%, 90% 그래서 존 2, 존 3, 존 4, 존 5 이 5, 60%를 가벼운 운동 한 70%에서 뭐 그 전후로 중강도 그리고 이제 고강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운동의 효과를 보려면 뭐 근력을 향상시킨다든지 또는 이제 살을 빼는 등의 70% 존 3 이상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빈도와 이 시간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호흡은 제가 아주 유산소성 운동할 때 아주 효과적인 호흡법 알려드릴게요. 코와 입으로 들이마신다. 코와 입으로. 이때 입은 벌리고만 있으면 돼요. 내뱉을 때는 입으로 내뱉는다. 입으로. 네. 그런데 한 번의 호흡으로 한 번에 내쉬는 호흡으로는 호흡이 다 안 빠져나가요.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내쉰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유산소성 운동을 할 때는 공기가 좋은 데서 해야 돼요. 여러분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유산소성 운동 야외에서 하지 마세요. 이거는 득보다 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마스크를 KF80 이상 마스크를 써도 이 부분에서 유산소성 운동을 하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때는 실내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실내 운동을 하시고요. 실내도 공기청정기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실내에서 좋은 환경에서 반드시 운동하시기를 제가 강추드립니다. 그 다음 이상 근골격계와 이제 운동 처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골격계 질환과 운동 처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근골격계 질환 알아봤고요. 그리고 운동 처방.
근력 운동, 그리고 유산소성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까지 했네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바른 자세와 바르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바른 자세, 바르지 않은 자세. 여러분 보시면 이제 왜 서서 일하는 경우 보시면 그냥 이렇게 다리로 서서 있으면 관절에 무리가 가요. 다리 하나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땅에 있는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이렇게 등을 구부리지 마시고요. 구부리지 마시고 앉았다가 들어 올린다. 앉았다가 들어 올린다. 이것은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배우면 땅에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물건을 들 때는 팔을 펴서 들지 말고 몸통 가까이 물건을 붙여서 든다.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 상체를 숙이지 말고요. 보시면 무릎을 접어서 자세를 낮추세요. 예. 무릎을 구부려서 자세를 낮춘다. 그리고 까치발을 들고 앉지 마시고요. 의자가 높을 때 까치발을 들고 앉지 말고 발 밑에 네, 어떤 그 박스를 대서 앉으세요. 그리고 운전을 할 때 이 엉덩이와 허리가 의자에 붙게끔 이렇게 되면 허리가 과긴장하겠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잘못된 자세, 오른쪽 잘된 자세로 고치시고요. 역시 왼쪽이 잘된 자세예요. 무릎을 구부린다. 어떤 키를 맞추기 위해서 등뼈를 구부리지 말고요. 그러니까 상체를 구부리지 말고 무릎을 구부리세요. 그리고 역시 같은 이야기죠. 네, 상체를 구부리지 말고 무릎을 접는다. 높이 있는 물건을 내려야 할 때 이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척추를 후만시켜서 우리 익스텐션 후만시켜서 들지 말란 얘기예요. 후만시키지 말고 차라리 이 의자나 박스에 올라가서 높은 물건을 들어서 내려야 돼요. 그리고 역시 낮은 높이에 있는 물건을 들거나 낮은 높이에 있는 어떤 사람과 상대할 때 이렇게 상체를 구부리지 말고 무릎을 접는다. 이쪽을 보시면 의자에 앉은 자세, 등이 이렇게 카이보시스 후만 되게 앉지 말고요. 똑바로 지금 등받이가 없는 의자죠. 그리고 이것은 이게 천골이죠. 이 요추죠. 이렇게 원래 만곡, 요추의 전만과 이 천추의 후만을 유지하는 자세로 앉으라 이거예요. 등 모양을 나타낸 거고요. 물건을 들 때 무릎을 접어서 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 등받이 쿠션에 등을 대고 앉는다. 그래서 허리에 전만을 유지시켜서 앉는다. 나쁜 자세는 보세요. 9분 등 자세. 등의 카이포시스 그리고 포워드 헤드 포스처가 됐죠. 포워드 헤드 포스처 즉
이 헤드가 슬라이딩 앞으로 포워드 슬라이딩 된 자세, 이런 자세는 나쁘다. 네, 여기까지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 근골격계 질환이란, 네, 정리를 하자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것이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서 나중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아주 주된, 보통 사람에겐 아주 가장 주된 원인,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에는 근육의 삔, 접질림, 이거 이제 근육이나 인대가 끊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근육이나 인대, 또 추간판, 디스크죠. 디스크의 구조적인 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손목, 팔, 어깨신경, 인대, 힘줄과 같은 연 조직의 장애, 이런 것들이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근골격계 질환의 그 정의를 좀 볼게요. 부적절한 작업 자세, 또 작업 환경 및 작업 방법에 의해서 보통 어깨, 목, 다리 등 그 특정 신체 조직에 피로도가 쌓여서 이제 근 피로를 유발하고, 또 근 통증, 을 유발하는 증상을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한다. 다음 보시면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원인은요,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육체의 부분적인 반복 사용에 의한 피로도가 높아져서 어느 순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와 또 하나는 이제 순식간에 발생하는 육체의 격렬한 동작으로 악 하고 근육을 삔다든지, 또는 물리적인 충격, 사고 같은 이렇게 만성적으로 축적된 결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순식간에 발생하는 이렇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합니다. 그 종류에는 삔, 접질림이죠. 접질림, 그리고 근육, 인대, 건, 추간판 등의 구조적인 장애, 그리고 이제 손목, 팔, 어깨, 신경, 인대, 힘줄과 같은 연조직의 상해,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보시면 우리 산업재해, 산재, 작업장에서의 위험 요인과 신체 영향을 보실게요. 여기서는 그 작업 구역 설계라든지 도구, 적재물 이 상태나 어떤 취급과 같은 작업 요건, 이런 위험 요인과요. 그리고 이제 과중한 작업, 또 노동자의 자세,
또 얼마나 반복하는가, 또 이제 그 기간. 네, 여기 플러스 어떤 개인적인 요인, 이것에 의한 이제 위험 요인이 또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직접 스트레스 위험 이제 요인이 돼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그래서 피로도가 쌓여서 영구적으로 조직이 변화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제 유발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결과로 유발될 수 있고, 또 이제 단기간에 어떤 질병, 이것은 이제 곧 회복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서부터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하시고요. 이제 이 유연성이라는 것이 이런 근골격계 질환, 이 유연성이 떨어지면 근골격계 질환의 이 유병률이 높아져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훈련이나 뭐 시합, 그리고 운동 전에 워밍업으로 유연성을 높이는 그러한 사전 동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유연성은 운동 중에 발생하는 부상도 줄일 뿐더러 우리가 이 작업장에서의 어떤 산재 발생 위험성도 낮춰줍니다. 몸이 유연한 사람은요, 똑같은 어떤 사고나 물리적인 충격을 받아도 몸이 뻣뻣한 그런 사람들에 비해 좀 이제 덜 부상을 입는 거죠. 그리고 낙상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위험률이 감소합니다. 자, 이제 유연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 영어로는 flexibility라고 하죠. 네,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그 플렉스 잡다, 플렉스 하다라는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힙합의 동작에서 나왔잖아요. 뽐낸다. 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자, 유연성은 영어로 flexibility. 예, 우리가 뽐을 낼 수 있는 그 자신감. 이 자신감은 매사에 대한 여유, 그리고 이 여유는 몸이 굳지 않고 유연한 것에서 나와요. 유연함에서. 유연성이란 어떤 관절의 운동 가동 범위이다. 그래서 ROM이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 ROM이 무슨 뜻이죠? ROM은 이게 range, 범위, 이거는 이제 of, 그리고 이 M은 movement예요. 관절의 가동 범위, 이것을 유연성이라고 해요. 자, 넘어가서 이 ROM의 결정인자, 근육 및 결합 조직이 한 40%, 유연성의 40%를 차지하고요. 인대, 그리고 관절낭 45% 정도, 그리고 기타 피부 15%예요. 이 피부 같은 경우 여러분이 만약에 화상을 입었다, 피부에, 그러면은 피부가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이 한 15% 정도인데, 심하게 화상을 입었을 경우 피부가 유연성을 잃어서 관절의 이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보시면 여러분, 이 유연성이라는 거, 제가 3대 운동이 뭐라고 했죠? 3대 운동? 첫 번째가 근력 운동이죠.
저항 운동, 다른 말로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유산소 운동. 이것은 근지구력과 심폐지구력을 강화시켜주죠. 그리고 세 번째가 유연성 운동인 거예요. 어쩌면 이 유연성 운동은 다른 운동, 즉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세 개 모두 중요해요. 세 개 모두 정말 중요하지만 유연성이 떨어지면 근력 운동을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슴 운동, 대표적인 거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벤치프레스, 어깨의 유연성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어깨 하면 회전근개가 숄더 거들로서 어깨의 관절의 움직임의 범위를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잖아요. 회전근개가 파열됐어요. 일부 파열됐다. 그러면 벤치프레스를 할 때 통증을 느끼죠. 통증 또는 이 통증에 아예 만성 통증으로 가면 아예 이 민감도, 즉 다른 말로 우리 감수성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감수성. 이 감수성이 그냥 떨어져 버리면 통증도 없이 어떤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을 느껴요. 즉 뻣뻣함 때문에 이 벤치프레스 할 때 동작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또는 뭐 숄더 프레스를 할 때 때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벤치에 사람이 이렇게 기대서 팔을 이렇게 들겠죠. 숄더 프레스를. 여기 뭐 덤벨이든지 바벨이든지 있고, 근데 지금 이 유연성이 떨어진 분들은 이렇게 기울어진 벤치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중력 방향으로 똑바로 올리는데 만약에 서서 숄더 프레스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팔을 이렇게 올려야 되죠. 그럼 팔이 얼굴을 지나서 팔이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깨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이 동작이 안 나와요. 즉 윗팔이 귀에 안 붙고 팔을 여기까지 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 가지 근력 운동을 할 때 자세에 제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작이 추구하는 100%의 효과를 못 보겠죠. 왜냐면 레인지가 있잖아요. 이건 0도에서 90도까지 올려야 된다. 혹은 뭐 180도까지 견관절을 180도까지 뭐 플렉션 해야 된다. 또는 뭐 어떤 동작의 경우에는 몸통을 지나서 뭐 15도까지 15도 뭐 익스텐션 해야 된다. 이런 범위가 있잖아요. 그 어떤 범위에 한 160까지 못 간다. 여긴 뭐 한 75%까지밖에 못 간다. 그러면 내가 시간을 들이고 또 어떤 동작을 이렇게 풀 무브먼트로 완벽하게 하려고 풀 레인지로 하려고 했는데 그 완벽하지 않은 부분적 동작이기 때문에 그 동작이 갖는 100%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유연성 때문에.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노력으로 운동을 해도 그 효과를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만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또 유연성이 떨어지면 에너지 대사 등 신진대사 능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유산소성 운동 효과도 역시 감소합니다.
또한 이러한 순환장애는요, 체지방을 축적시켜요. 왜냐하면 에너지 대사 능력이 떨어지니까 체지방이 에너지 원하락에 쓰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체지방 대사가 잘 안 일어나니까 지방이 잘 안 타니까, 그죠? 우리 몸에는 체지방과 그리고 노폐물 이런 것들이 축적돼요. 이런 것들은 또 독소를 만들죠. 체지방과 노폐물이 결합하면 셀룰라이트라고 아주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 육안으로도 보이죠. 울퉁불퉁한 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지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만성 염증 반응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신의 염증 수치가 높아져 버려요. 전신에 이르는 전신의 전신 염증. 그래서 유연성은요, 여러분, 건강의 척도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이요. 스트레치. 네, 스트레치. 스트레칭이요. 또 하나는 릴리즈. 우리말로 이완인데, 즉 흔히 우리가 근막 이완이라고 해요. 근막 이완 테라피, 요법 테라피이다. 여러분 이제 이 스트레칭 여러분 흔히 유연성이 좋다 그럼 스트레칭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제 얘기를 들으셔야 해요. 유연성에는 스트레칭과 그리고 릴리즈가 있는데, 스트레칭은 단축된 근육의 길이를 늘리는 거예요. 즉 근육의 길이가 이게 근육이면 이렇게 단축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릴리즈는 근막 이완 요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긴장되거나 뻣뻣하거나 또는 굳어있는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것이다. 네, 즉 굳어있는, 예를 들어서 딱딱하게 굳은 떡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떡을 먹을 수 있게끔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근육이 긴장되어 있어요. 그럼 잘 안 늘어나겠죠. 근육이 뻣뻣해요. 잘 안 늘어나겠죠. 보세요. 요 근육이 긴장되어 있거나 뻣뻣하거나 또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럼 안 늘어나겠죠. 근데 이 근육을 일반 스트레칭 방법으로 쭉 잡아 늘리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쭉 찢어져요. 이것을 자상이라고 불러요. 우리 흔히 햄스트링 자상 같은 거. 예. 무조건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유연성이 좋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긴장되거나 뻣뻣하거나 굳어있는 근육은 부드럽게 이완시켜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릴리즈. 따라서 스트레칭과 그리고 릴리즈 두 종류의 유연성 운동을 병행해야 유연성이 향상된다. 릴리즈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보통 마사지를 받는 것, 이게 이제 근막 이완 테라피의 일종이죠. 마사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사지를 쉽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SMR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SMR이라고 치면 각종 혼자, 그러니까 셀프로 하는 릴리즈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 S가 셀프, 그리고 M은
facial이라 그래서 그 근막이란 뜻이에요. 근막. 그리고 R은 이거는 뭐 여러분 뭐의 약자인지 알겠죠? 이 release의 약자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자가 근막 myofascia 다음에 이완 release는 우리말로 이완이잖아요. 자가 근막 이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가 근막 이완 도구로 이 폼 롤러나 그리고 릴리즈 볼이라는 게 있어요. 폼 롤러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그리고 릴리즈 볼은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테니스 공처럼 이것으로 풀어줍니다. 셀프 근막 이완이라고 한다. 근육의 특성에는 근육은요 수축하고 그리고 신장되고 그래서 탄성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팔을 이렇게 이게 팔이에요. 이 팔을 이렇게 수축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상완 이두근이 볼록 튀어나오면서 짧아지겠죠. 이것을 수축 또는 단축이라 그러고 자, 신전 이거는 자 이렇게 볼록 뽀빠이 아저씨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뽀빠이 아저씨가 암컬을 하면 이렇게 볼록해졌다가 팔을 다시 펴면 이 볼록했던 상완 이두근이 즉 단축됐던 상완 이두근이 이렇게 펴지죠. 예. 이것을 신장이라 그래요. 이러한 동작을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고요. 이건 단축성 수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근육은 이렇게 늘어났다, 예, 늘어났다가 다시 이제 원래 형태로 오고 뭐 또 짧아졌다가 또 원래 형태로 이런 것 마치 고무줄처럼 수축성과 신전성을 갖는 것 이것을 탄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탄성. 그러면 자 다음을 보시면 스트레칭의 효과 먼저 스트레칭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 스트레칭을 일단 해주면 관절의 그 풀 레인지를 일단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운동을 할 때 일단 내가 관절의 정상적인 가동 범위 이 정상각을 준비 운동 스트레칭을 통해서 일단 확보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어떤 운동을 했을 때 갑자기 근육이 쭉 늘어나면서 근육 자상을 입는 등의 그러한 상해를 예방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근육 그리고 이제 넓은 의미에서 전부 근육이라고도 하는데 근육이 있고 근육과 이제 근육이 뼈에 붙는 그 부분을 우리가 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뼈와 뼈 사이,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근육을 또 인대라고 하죠. 그래서 건, 인대의 상해를 예방해줍니다. 근육이나 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탄성이 있어요. 탄성. 근데 인대 같은 경우는 탄성이 없어요. 얘는 고무줄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대 같은 경우는 잘 찢어지죠. 이것을 우리가 삐었다, 접질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뭐 넓은 의미에서는 그냥 골절됐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다음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아까 이야기한 릴리즈의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긴장도 근육의 톤이 떨어지고 관절의 가동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 유연해진다. 그리고 격렬한 동작을 앞으로 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준비,
만반의 준비를 갖게 해준다. 적응력을 강화시켜준다. 이것이 스트레칭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실게요. 운동 능력 및 스트레칭을 통해서 워밍업을 충분히 하면 운동 능력이 향상되겠죠. 그리고 평행성 능력의 향상. 이것은 스트레칭을 하면요. 우리 근육이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칭과 같은 준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본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이미 살짝 긴장되면서 그러니까 살짝 긴장시킨다는 것은 몸을 푼다라는 거예요. 이 긴장에는 몸을 푸는 수준의 긴장과 그리고 너무나 톤이 높아져서 과긴장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의미입니다. 몸을 좀 풀어준다는 의미의 긴장은 준비 운동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막 깨었을 때는 몸이 안 풀려 있잖아요. 여기서 약간 우리 몸의 긴장도를 높여주는 것을 몸을 푼다라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 몸을 준비시키면 우리 몸의 근육의 그 수용성이 증가해요. 외부 환경 또는 어떤 그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민감성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근육이 고유감각 수용기가 이렇게 활성화되면 평형성이 좋아져요. 평행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이 근육의 이 고유 수용성, 반응 속도, 민감성을 비롯한 고유 감각, 이 수용성이 떨어지면 나이가 들어서 또는 어떤 부상이라든지 어떠한 이유로 평행 능력 또한 이러한 성질의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평행성이 떨어져서 예를 들면 노인이 되면 잘 미끄러진다든지 그래서 낙상을 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꾸 넘어지고 뭐 잘 부딪히고 잘 못 피하고 뭐 이런 거 근육의 밸런스 능력 균형 감각 균형 감각을 활성화시켜서 좋게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근육 및 신경 계통의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키고요. 혈액순환을 향상시킨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유연성 운동은 심신 이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